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는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요. 저도 이제 좀 진지하게 지금 2차 전지를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좀 얘기들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같이 또 집중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근데 이제 제 방송을 뭐 이제 딜사이트 시청자분들 아니면 이제 뭐 한 달 전부터 아니면 뭐 6개월 전부터 1년 전부터 시청을 해오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그 동안에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좋게 얘기했던 적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2차 전지가 과거에는 52주 신저가를 계속 뚫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닥을 찍었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가도 또 52주 신저가가 나오고 그 당시에는 2차 전지가 뭔가 내세울 만한 내용들이 딱히 없었거든요. 그리고 시장 안에서는 그냥 많이 빠졌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인지가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돌려 올릴 수 있을 만한 뭐 강력한 재료라든가 모멘텀 아니면 이제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뭐 실적 내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족했었던 시기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2차 전지 얘기가 나오면은 2차 전지가 한 번씩 뉴스가 나오면은 중소형 종목들처럼 변동성이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뭐 강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뉴스가 나올 때는 그냥 좀 단기적인 접근 정도만 이제 유효하게 보시고 나중에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올라간 자리에서 매수를 해도 좋으니까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시기, 저평가로 인지가 되고 있는 심리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1년이 넘게 빠졌었던 가격 조정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맨 바닥에서 잡으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반응이 나오고 투자 심리가 돌려진 상황에서 매수를 해도 충분히 먹을 구간들이 많이 남을 것이다. 우리는 그때까지는 좀 2차 전지를 우선순위로 두고 보지는 말자라고 의견을 드렸는데 그 시기가 저는 이제 가까워지고 이제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의견을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뭐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실시간으로 트렌드를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의 확신이 드는 그런 구간들을 공략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왜 어떤 이유들을 통해서 과거에는 부정했었던 2차 전지를 이제는 매수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같이 좀 보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PPT 같이 띄워놓고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 뉴스를 보다가 요즘에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뉴스에 노출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뉴스 기사를 보는데 뉴스에 이런 그 이미지 사진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마 AI로 이제 만든 이미지 같은데 2차 전지가 이제 반등을 하면서 오늘 또 아저씨가 신나게 또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하셨던 분들 아니면 장기간 뭐 마음 아프지만 물려 있으셨던 분들 아니면 이제 뭐 최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신 분들도 좀 같은 표정과 좀 같은 마음으로 보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최근에 뭐 실제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분위기가 많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의 일봉 차트를 보신다 하더라도 그동안에는 지속적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림들이 지긋지긋하게 나왔었죠. 근데 삼성 SDI가 최근에는 그동안 나왔었던 거래량을 뛰어넘는 대량 거래량들을 또 보여주면서 바닥에서 이제 시원하게 또 돌파하고 아니면 지난 뭐 이제 어제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에 고가가 한 13%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바닥에서 강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바닥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보여줬었던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장기적인 추이는 이번에 뭐 한번 급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과열되어 있는 느낌이 전혀 들지는 않죠. 아직까지도 이제 바닥에서 돌파를 위해서 열심히 위쪽을 좀 두드리는 그런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다시 PPT로 돌아와서 과연 이제 이 2차 전지 쪽에 무슨 이슈가 있었고 무슨 내용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좀 열광을 하나 하고 봤더니 자, 최근에 2차 전지 분위기에 전환점이 됐었던 첫 번째 이유가 리튬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리튬 가격 변동성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자극제가 되어 왔습니다. 일단은 뭔가 좀 상징적인 아니면은 시가총액이 큰 그런 이제 대장격의 2차 전지 종목들이 올라가기 전에 얼마 전에 이제 리튬 관련된 스몰캡 기업들 흔히 말하는 이제 잡주라고도 표현하는 그런 소형주들이 막 상한가도 가고 연속적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우리도 같이 이제 리튬 관련된 종목으로 지난 그 수익률 게임에서는 또 재미를 또 보기도 했었는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중국 정부가 소수 리튬 광산에
운영을 중단할 것을 이제 명령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지금 리튬이 중국에서는 리튬이 이제 그 공급 과잉 이런 부분들을 좀 막기 위해서 10년 만에 공급 개혁 의지를 또 확인을 하고, 이런 그 뭐 중단을 리튬 광산의 운영을 뭐 중단을 한다라던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내용들을 체크해 보니까, 그러니까 광저우의 그 선물 시장 안에서는 그 리튬 가격의 변동이 막 크게 나왔었죠. 그래서 뭐 그런 뉴스가 나오자마자 3개월 만에 뭐 최고치를 뭐 바로 이제 뚫어버렸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하루 만에 뭐 4% 이상 리튬 가격이 또 급등을 했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막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리튬 쪽에 막 관심이 가져지다 보니까 많은 그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리튬의 재고들도 요즘에는 또 소진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그 IRA 보조금 지원 정책들이 앞으로는 또 이제 수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려감들도 나오고, 또 이제 리튬 가격이 움직이다 보니까 뉴스들이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전기차의 수요 자체가 회복될 수 있을 만한 조짐이 요즘에는 좀 표로 보이는데, 통계치로 보이는데,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지금 막 리튬 관련된 관심들이 굉장히 좀 막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막 뉴스들은 계속해서 좀 막 늘어납니다. 뭐 명분 맞추기식이 될 수도 있고, 실제적인 데이터를 이제 노출시키는 뉴스들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최근에 이제 뭐 캐나다 안에서는, 어느 이제 캐나다 안에 있는 에너지 기관에서는 우리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 2026년도나 2027년도 정도가 되면은 리튬의 수급이 좀 부족해서 그런 그 사태가 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을 막 경고하고, 그런 이제 그 리포트 글들도 이제 막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증권가에서는 요런 이제 리포트들을 냅니다. 이제 이 중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공급 개혁에 대한 의지가 아마 이 발표가 한 9월 달 정도에는 나올 것 같아.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재료가 소진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같이 상승했던 종목들은 재료가 또 소진이 되기도 하죠. 근데 그 전까지는 항상 선반영이 되니까 기대감이 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9월 달에 예상이 되면은 적어도 지금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의 반등 추이가 리튬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라고 한다면 9월 달까지는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사실 뭐 그 유무를 따진다라고 하면은 이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배터리 기업한테 뭐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양날의 검과 같은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기업이 있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또 광산에도 직접적인 투자를 하고 리튬을 좀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같이 보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튬 가격들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가치가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1차적인 수혜주로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그 배터리 셀 만드는 LG 엔솔이라던가 SDI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 올라가는 만큼 배터리 판매 수요가 같이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수익성에 좀 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도 그러니까 리튬 가격과 그다음에 배터리의 수요 이런 것들이 같은 곡선을 타고 움직임이 나왔고, 과거에 보여줬었던 리튬 가격의 상승폭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 상관관계가 과거에는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거를 따지지 않고, 물론 리튬 관련된 직접적인 종목들은 막 상한가를 가기도 했지만 이런 이슈들이 지금 2차 전지 배터리를 좀 끌어올리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뭐 엔솔이라든가 SDI는 어떻게 보면 부담감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2차 전지가 워낙 바닥에 있던 터라 그냥 심리 자체가 같이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요즘 시장에서는 좀 보여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첫 번째로 이제 부각이 됐었던 이슈가 일단은 리튬에서 이제 스타트를 끊었고, 앞서서 우리 SDI랑 에코프로 BM 일봉 차트를 봤잖아요. 최근에 이제 실적 이슈들이 같이 전달이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에코프로 BM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자,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도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할 때 같이 실적 발표 나왔죠. 근데 그 당시에 아무도 기대를 안 했어요. 기대치가 낮아서 그런지 서프라이즈가 더 이제 놀라운 그런 시기들이었는데, 아니 지금 전기차 캐즘이 이렇게 나가고 업황이 안 좋다라고 하는데 경기 침체까지 오고 있는 상황 안에서 어떻게 이제 흑자가 전환이 되고 더 확대가 되고 서프라이즈급 실적이 나왔지? 이렇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LG 엔솔뿐만이 아니라 에코프로 BM 안에서도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2분기 흑자 폭이 확대가 됐다.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잘 나왔다. 근데 거기에 내용들을 보니까 이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고 하죠. 이거는 많은 키워드를 들어보셨죠. AI 얘기 나올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에너지 원전 얘기 나올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얘기할 때도 그렇고,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얘기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이 ESS라는 키워드는 요즘에 그 뭐 대선 시즌이 뭐 진행될 때 아니면 끝났었을 때 친환경 에너지들이 부각이 되면서 그걸 어디다 가둘 건데 하면서 또 ESS 얘기들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에코프로 BM이 ESS랑 그다음에 이쪽 전기차 쪽 양극재 출하가 많이 늘어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대요. 그럼 우리가 오늘 키워드로 봐야 될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삼성 SDI는 실제로 2분기는 영업이익이 뭐 좀 기대치만큼 잘 안 나왔습니다. 흑자 전환이 안 됐고 손실이 뭐 그대로 유지가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10%가 넘는 13%까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해석한 이유가 뭐냐면은 북미 시장에서 ESS 라인 전환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기대감을 끌 수 있고 그다음에 돈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4분기가 되면은 삼성 SDI는 충분히 흑자 전환이 기대가 돼. 그럼 이제는 바닥을 찍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이런 것들에 이제 반응을 하면서 확실히 이제 뭐 실적 반영을 기대하는 아니면 실적 반영이 확대가 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한테는 돈이 지금 잘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이 ESS 시장을 주목을 하면서 저는 이 ESS라는 키워드가 앞으로 우리 배터리 기업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같이 또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ESS 시장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ESS 시장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요 아래쪽을 좀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ESS 시장 안에서 2023년도 기준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통계치를 본다라고 하면은 LFP 배터리가 글로벌 ESS 시장에서 약 80%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SS를 가동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LFP 배터리가 또 같이 키워드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이 거의 글로벌적으로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전기차 공부할 때 많이 봤었던 거죠. 우리나라는 삼원계 배터리를 잘 만들고 중국은 LFP 배터리를 잘 만들어요. 근데 삼원계 배터리가 가격도 좀 비싼데 주행거리 길게 뽑을 수 있고 그다음에 밀도가 요밀조밀 좀 높은 그런 배터리여가지고 가격은 비싼데 그다음에 이제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는 짧고 이런 것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비싸지만 기능이 좋은 배터리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이제 LFP라고 해서 좀 가격이 저렴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충전도 뭐 길고 그다음에 주행거리도 이제 짧게 되는 그러니까 기능은 좀 떨어지지만 뭐 좀 덩치는 크고 그다음에 가격은 저렴한 요 LFP를 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그 당시에는 전기차가 막 경기도 좋고 잘 팔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 NCM 배터리의 한계가 요즘에 막 그 전기차 폭발하는 거 막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좀 선호도가 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폭발 위험들이 아직은 잡혀지지가 않아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는 와중에 경기는 좀 침체가 되기 시작했었고 흔히 말하는 전기차 캐즘이 와서 전기차들이 옛날만큼 잘 팔리지가 않는 그런 시대가 또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테슬라에서 과거에는 이제 NCM 배터리로 막 판매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좀 저가형 전기차들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뭔가 이제 좀 보급형 전기차들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모델 3에다가 LFP를 이제 반영을 했죠. 아마 그때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시장 안에서는 NCM 배터리는 뭔가 좀 몰락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LFP 배터리 쪽에서는 계속해서 좀 선호도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 LFP보다는 NCM에 치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중국의 이제 배터리 시장 안에서는 더 과하게 밀리는 그림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뭐 작년에 뭐 인터배터리 행사라던가 아니면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삼성 SDI가 컨퍼런스 콜 한다라던가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시장의 글로벌 추이에 맞춰서 이제는 LFP를 생산을 하고 만들고 우리도 중국이 잡고 있는 점유율을 뺏어오겠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LG엔솔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LFP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요거 가지고 먹고 살겠다라는 계획들을 이제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자 아무튼 근데 지금 꽉 잡고 있는 중국
중국의 이제 분위기가 미국이랑은 관세 전쟁으로 지금 분위기가 험악하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의 ESS 시장에는 고율 관세로 인해서 중국 제품이 진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업체들은 LFP 배터리 중심으로 전환을 해왔다고 제가 배경을 설명드렸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올려놓은 상황에서 중국이 잡고 있는 진입 장벽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로 들어가면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LFP 배터리를 잘 팔아서 그리고 LFP 배터리는 이 ESS에 굉장히 좀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데 이 틈을 우리가 좀 잘 타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ESS 시장의 그 성장 속도 자체가 굉장히 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2024년도에 나온 자료인데 그러니까 시장 내 규모 자체가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2025년도에는 뭐 그 수치 자체가 300기가와트 정도였다라고 한다면은 대략 뭐 2배가 되는 뭐 600기가와트가 되는 시기가 뭐 1년, 2년, 3년 정도가 지나면은 시장의 성장은 거의 뭐 2배 가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AI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표를 보시면은 이제 전통적인 전력 요구량은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실질적인 그 통합치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죠. 이제 뭐 파란색을 보면은 이게 그 생성형 AI를 가동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요구하는 전력 요구량이 확실히 높아진다. 그럼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는 당연히 커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 틈을 우리나라 이제 LFP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파고들고 그다음에 함께 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었던 좀 약간 단순한 메커니즘이라고 할까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전기차가 캐즘이고 전기차가 잘 안 팔리면은 얘네들이 뭐 실적이 나오겠어? 살아나겠어? 요런 생각들을 일단은 우리가 이제는 이제 깨부시고 앞으로 이제 ESS 시장이 또 확대가 되고 배터리 기업들한테도 새로운 먹거리와 새로 우리가 또 그 끼워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들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이 LFP 배터리로 ESS 시장으로 들어가고 ESS 시장은 점차 확대가 되고 우리의 지금 현재 전망이 좋은 미래 먹거리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자, 근데 이제 그 요즘에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있죠. 핫한 업종들, 핫한 종목들 이런 것들 보면은 미국이랑 협력 관계가 강해지고 세지면은 미친 듯이 날아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조선주 특히나 이제 최근에 가장 잘 올라갔었던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요즘에 뭐 2025년도 들어서도 주가의 상승률이 20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배경들이 뭐냐면은 뭐 실적도 물론 계속해서 올라갔지만 미국과의 협력 관계가 두터워진다. 러시아랑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업을 우리나라 기업들이랑 이제 협력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들이 모멘텀으로 계속 부각이 되면서 1년 안에 220%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또 그리고 미국과의 협력 관계가 좋은 업종이 뭐가 있죠? 제가 강조드리고 집착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2025년도 1월 저점에서부터 최근에 보여줬었던 최고점까지의 그 상승률을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 300%가 넘는 상승률이 두산 에너빌리티한테는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새로운 먹거리를 미국과의 협력 관계, 앞으로 트럼프가 행정명령 내면서 원전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확대가 될 것 같아. 그리고 한국이 기여를 많이 할 것 같아.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도 상승이 그다음에 추세가 깨지지 않고 위쪽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 배터리 시장 안에서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자 PPT 한번 넘길까요? 뭐 중국과의 갈등에 우리가 끼어 들어갈 틈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에 또 진심으로 또 이제 또 투자를 하고 진심으로 이제 대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또 좋은 수주들 얘기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삼성전자는 그 파운드리 쪽에서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LFP 배터리 쪽에서 여기 뉴스의 타이틀을 보면은 수주 잭팟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6조짜리 LFP 배터리 수주 잭팟이 났다. 그리고 이제 공시를 실제 따져보면은 이제 어떤 회사랑 계약을 했냐 이거는 이제 뭐 비밀로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
LFP 배터리,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LFP 배터리를 만드는데 전기차용을 만드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ESS에 들어가는 LFP만 생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6조짜리 수주를 낼 수 있을 만한 ESS에 들어가는 LFP를 6조만큼 수주를 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말고는 지금은 뭐 딱히 예상되는 기업이 없다라고 하면서 거의 뭐 테슬라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점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막 뉴스가 이렇게 좀 노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6조라는 규모 자체도 크지만 작년 연간 매출의 23%에 해당하는 역대급 수주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일단은 뭐 좀 임팩트가 있죠. 근데 이제 아래쪽의 내용을 보면은 고객의 협의에 따라서 7년 연장 혹은 물량을 추가를 할 수 있을 만한 내용도 이제 같이 포함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6조고도 지금 당장은 수주의 잭팟이지만 이게 시발점이 돼서 앞으로 이제 중국과의 벌어진 틈들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해서 밀고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더 커지고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뭐 굉장히 좀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도 봐야죠. 이제는 트럼프의 관세는 우리 시장에 진짜 막 지독한 악재로 작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관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라 하더라도 미국에다가 공장 짓고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이제 판매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당히 좀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오하이오주라든가 테네시, 미시간 등 여러 배터리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요즘에 또 부각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이제 좀 보여줬고,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얘기했었던 내용들이 뭐냐면은 5월 달부터는 미시간주에서도 에너지 저장 장치용 LFP 배터리 생산을 이제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는 굉장히 좀 좋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그 다음에 SK온도 그렇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이 진한색으로 나온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생산 거점을 만들어 놓고 가동 중인 거는 진한색, 그 다음에 이제 가동 예정인 거는 연한색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동 예정 중인 요런 그 공장들도 아직은 이제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앞으로의 또 성장 규모와 성장 속도는 요런 것들이 좀 다가아진다라고 하면은 좀 더 좀 빠르게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차의 전기차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제는 배터리 종목들, 2차 전지 기업들의 좀 새로운 희망 회로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한다면은 뭐 중요한 요소들도 있죠. 근데 이제 ESS가 이제 앞으로는 새로운 거점이 되고 먹거리가 될 것인데,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 때 보셨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실적 발표 때 보셨죠? ESS 시장이 확실히 성장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기대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는 기업들이 실제로 ESS를 기반으로 해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막 이슈가 더해지고 미국과의 이제 우호적인 관계들,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2차 전지는 뭐 전기차 캐즘 이런 것들을 짓밟고 올라가면서 ESS 시장의 성장 속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돼서 충분히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물론 뭐 앞서서 뭐 좀 재료적인 측면들, 그 다음에 뭐 뉴스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을 주저리 떠들곤 했지만, 저는 종목들을 볼 때 항상 좀 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뭐 항상 좀 저는 성격이 좀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빠르게 먹는 게 뭐 당연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식의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잘 재기 위해서 차트를 보고 기술적 분석도 항상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과거에는 만들어지지 않았었던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의 그런 반응들이 요즘에는 HTS를 통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임팩트가 있게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삼성 SDI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제가 뭐 결론을 낸다라고 하면은 배터리가 좋은 건데 어떤 종목이 좋을지,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지금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결론을 내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차트 보면서 한번 그 내용을 좀 같이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 SDI라는 기업입니다. 삼성 SDI가 최근에 반응이 확실히 좀 세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적자가 나오면서 아니면 실적의 실망감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충분히 하방으로 반영이 많이 됐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흑자 전환이 한다라면은, 그 다음에 그게 드라마틱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바닥에 있는 기업들, 바닥에 있는 주가를 더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상승 모멘텀으로 크게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삼성 SDI가 이제 다른 기업들, 글로벌 다른 배터리 업체들보다 앞서가고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전고체 배터리 시장 안에서는 삼성 SDI가 투자를 먼저 하고 상용화를 가장 빠르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2차 전지 배터리 종목들의 분위기들이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분명 이런저런 이슈들 다 갖다 붙이면서 긍정적인 모멘텀들, 뉴스들이 같이 따라 붙을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은 당연히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이미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던가 이런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다른 종목들보다는 반응이 좀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삼성 SDI가 지금 뭐 전망도 그렇고 기술적인 위치, 늘어나는 거래량, 아니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이제 쌍끌이 수급들, 이런 것들도 좋은데,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붙어서 과열이 더 빠르게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저는 충분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앞서서 뉴스 보면서 같이 얘기를 많이 드렸죠. 과거에 배터리 종목들이 살아나네 마네 막 얘기가 나왔었을 때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위기를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그림들이 저는 충분히 나와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종목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가장 좀 선호하는 종목입니다. 우리 그 장중 방송에 제가 종목 추천하러 나왔었을 때도 포스코 퓨처엠으로 또 좋은 결과치를 만들어 드리기도 했었죠. 근데 다시 한번 언급을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뭐 리튬 가격에 관련된 이슈들도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바닥에서 보여주고 있는 기술적인 뭐 매물대 소화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보여줬었던 거래량 터트리면서 보여줬었던 하루 만에 급등 사례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를 꼭 장기 투자가 아니고 요즘 흘러가는 분위기를 따라서 뭐 단기 스윙으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저는 뭐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제 얼굴 아래, 넥타이 아래에 그 QR코드가 나가고 있죠. 제가 오늘 방송 보시고, 쟤는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시간이 너무 많아서 남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채우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해드리고 싶은 내용들, 그 다음에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얘기들,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더 해드릴 얘기들, 그 다음에 어떤 종목들이 좋은지는 저는 대충은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점들을 리포트로 좀 정리를 해서 드릴게요. 그래서 자료집들도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더 드릴 수 있는 정보 제공들, 아니면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어느 정도 보고 있고 어떤 기조로 좀 어떤 분위기로 이어가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뭐 노란톡은 다 쓰고 계시죠? 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못다한 얘기들, 더 하고 싶은 그런 정보 제공들을 거기에서는 진행할 수 있으니까 다음 주가 오기 전에 얼른 또 입장하셔서 좀 추가적으로 또 좋은 종목 정보들, 그 다음에 이제 리포트들, 자료들, 이런 것들도 같이 얻어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